안녕하세요. 김영노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날짜 이야기보다도, 지난 9월 10일 날,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ROTC 연모 포럼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의 내용이 한국 현대사의 오해 가로잡기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도 하신 정경희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한 60여 명의 이제 동문들이 모여서 포럼을 경청을 했는데, 어, 그날 있었던 이제 인사말과 그다음에 정 교수님이 쭉 설파하신 한국 현대사의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 쭉 정리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한번 제가 전하면서 그다음에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변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호 포럼 하면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연세대학교 ROTC 동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포럼입니다. 주로 이제 젊은 기수들은 동문회 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이제 동문회장 기수로 이렇게 이제 지난 그런 기수에 있는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 포럼에서 이제 모여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양쪽 활동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동문호로서의 어떤 자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굳이 구분을 해보자라면 이제 그런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일종의 연배에 따라서 그렇게 음, 인위적이진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동문회든 그다음에 포럼이든 그다음에 발전 후원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ROTC 후보생들이 그 지원을 전같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제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점점 이제 지원자가 줄어들어서 정말 존립 자체가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돼가다 보니까 후배 ROTC 후보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페이버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현실적일지 그다음에 그걸 정말 많은 시간을 군에 할애를 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되는 장교 후보생으로서 정말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인지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이제 정리정돈이 되겠지만 한편 참 ROTC 선배로서 후배들을 바라다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동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하는데 이 포럼이라는 것도 그런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매월 있는 이 포럼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동문회 어떤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게 이제 제 의도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포럼 9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ROTC 연무포럼 9월 포럼 행사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형식이지만 인사말을 제가 쭉 한번 읽는 것으로서 대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연무포럼 회장 16기 김영로입니다. 지난 8월은 전대미문이 더위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가 마치 나홀로기는 도가니 속에 있었던 느낌을 주었습니다. 학예 방학을 마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포럼에서 뵙게 되어 감사함과 반가움을 모든 회원님께 드립니다. 아무리 지구온난화로 계절이 뒤집어지는 느낌을 줘도 지난 7일이 백로로 계절은 정해진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9월 포럼의 주제는 이미 알고 계시듯이 한국 현대사의 오해 바로잡기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왜곡된 현대사가 무차별적으로 나라의 동양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세대에 걸쳐 두 종류로 표현되는 흐름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식민조선의 해방과 건국 그리고 6.25 사변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으킨 성과이며 다른 하나는 이에 반대하여 백년 전쟁으로 상징되는 이념투쟁을 획책하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와해시켜온 작태인 것입니다. 이들 이념투쟁가들이 6.25 사변과 같은 기동전에 실패한 후
지금은 자유우파의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치론에 충실한 결과 우리 사회의 교육과 노동, 법률, 언론, 사법, 행정입법 등 모든 현장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또아리를 튼 진치가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음에 국가의 존망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1948년 겪었던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을 생각할 때 지금의 우리 군은 건강한지 실로 착잡한 심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현대사의 왜곡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교과서 집필을 거부했던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보면서 저는 진리와 자유를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모교에 크게 실망했으며 저들이 말하는 100년 전쟁이 완성 단계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솔직한 심정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모두 말씀드렸듯이 9월 포럼 주제를 위하여 강사로 모신 분은 정경희 교수님입니다. 정 교수님께서는 국사편찬위원과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모든 포럼 회원님들은 오늘 교수님을 통하여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통찰을 경험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잠시 뒤에 이찬희 사무총장이 교수님을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아울러 훌륭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인도하여 주신 8기 김재수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귀한 강의를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그 사무총장이 간략하게 정경희 교수님을 소개를 하고 그 교수님이 이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됐죠. 예, 주제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현대사의 오해 바로잡기가 되겠습니다. 정경희 교수님이 이제 전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이었죠.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의원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일시는 9월 10일 11시 반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실질적으로 1시보다 더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는데 그만큼 이제 하실 말씀도 많았고 또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동문들의 궁금해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장소는 대한민국 ROTC 중앙회 5층 세미나실이었습니다. 일단 뭐 사진으로 간략하게 이제 좀 한번 본다라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무대죠. 예. 앞에 그 PPT 화면은 이제 띄우는 그 이제 화면이 아주 굉장히 그 광폭의 화면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중앙에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그 사무총장이 이제 그 포럼을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많은 그 동문들이 지금 좌정을 하고 있죠. 이날 총 한 60여 명 정도가 포럼을 듣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모두 인사 말씀을 쭉 이제 읽어드렸는데 제가 인사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소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은 뭐 한국 현대사의 오해 바로잡기가 되겠죠. 1948년이면 우리가 이제 건국을 하던 해였죠. 뭐 요새 건국이 10년이 1919년이냐 뭐 48년이냐 말이 많습니다. 뭐 19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뭐 그 뜻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 1948년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1948년이 맞다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6.25 이게 화면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박정희 대통령어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 어록을 한 규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일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데 그 이제 친일 프레임이 현실적이지 않다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 뭐 일단은 사진은 뭐 여기까지만 제가 올렸고요. 교수님의 요약을 간략하게 제가 강의 요약을 간략하게 제가 해봤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고 지금 강력한 그 물음표가 3개 붙어 있는데 자꾸 친일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제 저런 그 이제 물음표를 붙인 거죠. 우리 그 잘 알죠. 갓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갓을 쓰는데 갓은 양쪽에 그 줄이 있어갖고 턱 밑에서 그 줄을 묶어야만 갓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갓끈을 하나만 끊으면은 갓은 쓸 수가 없죠. 왜냐면 모래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김일성이 이제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냥 그들이 볼 땐 남조선이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남한 북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북 이남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요. 어찌됐든 공식적인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존재가 그들이 봤을 때 한쪽은 미국과 끈이 이제 이렇게 다 있고 또 한쪽은 일본과 끈이 다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끈을 하나 끊으면은 이제 갓을 못 쓰게 될 텐데 이제 김일성이 봤을 때 어느 끈을 끊기가 쉽겠느냐라고 본 겁니다. 그것이 미국의 끈이냐 일본의 끈이냐라고 봤을 때 미국의 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꺾을 수가 없죠.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보다 만만한 일본 끈을 끊자 해갖고서 이제 자꾸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아주 친일파다. 일본 일제시대 때 일제에 협력을 했다. 이런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과연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었던 이승만 정권, 그러니까 일공화국이죠. 일공화국이 그런 친일적인 그런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남북한의 초대 내각 구성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승만 정부의 초대 내각은 그야말로 반일 항일 투쟁을 했던 그런 인사들로 모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의 초대 내각을 보면 완전히 친일파들로 구성이 돼 있죠. 오히려 더 북한이 친일스럽다라는 얘기예요. 글쎄 친일이다라고 하면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게 친일인데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이제 나쁜 건 아니죠. 말 자체로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프레임을 씌워갖고서 끝도 없이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왜곡 날조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고 반대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GDP가 더 높았었다라는 얘기죠.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잠깐 어떤 단체에서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 정책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더 잘 살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또래. 물론 우리보다 약간 아래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갈 때 일본이 한반도에 와서 구축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 나갔다는 얘기죠. 공장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회사 기업 이런 것들을 다 두고 나갔죠. 정말 일본 사람들은 여기 와갖고서 36년 동안 정확하게 35년 조금 더 됐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일으켜놓은 걸 다 두고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놔둔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남한에 놔둔 거는 좀 허접스러운다. 경공업 위주. 그다음에 북한을 보면 이제 중공업 위주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도 풍부했죠. 수풍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남한으로 오는 전기를 단선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김일성이가 취하잖아요. 그게 참 고통스럽게 살았던 50년대 40년대 말 50년대 이제 전쟁 치르고 참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은 북한보다 남한이 경제력이 뒤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원자력에 투자를 유학생을 이제 막 보냈죠.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GDP가 $100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유학비를 갖다가 투자를 해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아갖고서 이렇게 외국에 유학을 보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을 이끈 겁니다. 그런 것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국 근대화, 조국이란 말 안 쓰기로 했는데 이건 조국 근대화 그때 당시 구호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천불 소득 100억 불 수출 이러면서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죠.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을 한 거예요. 중공업 쪽에서도 성공을 했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걸 누가 이끌었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친일하면서 매도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책이었다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밑바탕을 이제 단단하게 이제 갖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친일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40년 동안 독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들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으니까. 그리고 1987년 6월 10일, 저는 6월 10일 날 이것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뭐, 소위 그 민주항쟁 해갖고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40년이죠. 40년이, 만 40년이 돼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권을 살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12년, 박정희 대통령 18년,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7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7년인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기간이 잠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합치면 40년이 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북한은 뭘 했나요? 김일성 3대 세습 정치라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있죠. 정말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갖고서, 정말 초건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국민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 국민을, 이 밥과 소고기국을 먹이겠다라고 약속한 김일성이가 죽고, 그 아들 김정일이가 죽고, 그 다음에 손자 김정은이가 집권을 했어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무엇이 독재다라는 얘기, 독재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어, 그 독재라는 말을 갖다가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독재에 대한 그 이제 어떤 정의도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 설사 독재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독재가 가져온 그 어떤 국가의 모습, 현실적인 모습이 어떤 게 더 바람직하냐, 그걸 봤을 때에 누구를 요구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해야 될 거냐라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그건 명확한 그 사실이거든요. 정말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소리를 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독재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정말 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들은 적입니다. 에너미야. 영어로 얘기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민주화를 이뤘다고 큰 소리를 치죠.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화. 소위 그 1987년 6월 10일이 이제 민주화 항쟁에서 이제 민주화가 됐다라고, 그 이후부터 이제 민주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인정 안 하죠.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5년도 인정 안 하고, 소위 그 이제 문민정부의 탄생부터 이제 민주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저들은 하고 싶죠. 그걸 이룩한 게 86, 지금 386, 486, 586, 686 이렇게 나가는 소위 똥86 그 세대들의 운동권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1987년 6월 10일도 저도 퇴계로에 그때 당시 있었지만 넥타이를 메고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 넥타이 부대들이 같이 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룩된 거지. 이게 무슨 그 이념의 그 경도돼 갖고서 마르크스를 추종했던 자들의 그 운동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민주화는, 제가 언젠가 그런 그 책을 한번 책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빨간 그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에 버스 택시가 달려가고 있는데 비는 오는데 우산을 푹 뒤집어 쓰고서 도로에 다니는 차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어떤 여학생 같더라고. 그게 그 소위 그 운동권들이 얘기하는 그 대한민국의 민주화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들이 이룩한 게 뭐가 있어요? 문민정부,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 뭐,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정말, 제대로 나라를 관리하고, 그, 뭔가 그, 대한민국을 더 반듯한 그런, 반저구에 올려놓으려고 했던 정부가 과연, 그런 정부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 이거죠.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어떤 틀을 마련하고서 어떤 궤도에 올려놓은 덕분에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선진국 소리를 들어가면서 있는 거지. 그들이 만일에 저 시간을 그들이 담당했었더라면 지금 북한과 같은 꼴이 돼 있겠죠. 네? 그러면서도 계속 싸울 겁니다. 참 지금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거 뭐 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강사가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다시 강사님의 강의로 돌아와서 건국, 호국, 부국의 역사, 이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 현대사였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왜곡시켜갖고
친일 프레임을 씌워갖고서 온갖 이 나라의 어떤 그 이념적인 정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라나는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모든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난장판을 만들고 사탕을 만들어 놓고 그냥 흙탕물을 튀겨 놓는 인간들이 바로 그 인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자, 그렇게 건국과 호국, 투국 이 세 가지를 이룩한 그 정치 지도자가 과연 누구냐 이거, 그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했죠. 그다음에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한 거예요. 6.25 전쟁을 치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그 업적이에요. 여기에 그 산업화, 근대화를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서 이제 정말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그리고 자주국방, 이런 그 기치를 내걸고서 나라를 반성구에 올려놓은 지도자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대학 다닐 때는 유신 반대 데모도 많이 했지만 지금 그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이끌어왔던 이 정치 지도자들을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갖고 갓근을 끊어놓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그 인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었다라는 게 정 교수님의 결론이었죠. 밑에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봤을 때 이후에는 암흑세계예요. 남쪽은 광명의 세계입니다. 물론 여기는 일본이죠. 여기 큐슈가 있죠. 여기 혼슈고, 여기 시코쿠죠. 시코쿠인가요? 시카쿠인가요? 하여튼 이런 그 전혀 암흑과 광명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 남과 북이 추구했던 어떤 정치체계, 이념, 시장경제, 계획경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명이 난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진이 바로 정경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강의 결론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16기였기 때문에 우리 그 16기 그 동기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15기 선배들입니다. 15기 선배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그 박정문 동기가 아주 안동 하회탈과 같은 웃음을, 파한대소의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상봉 동기, 중문학을 전공한 동기입니다. 김용환, 최승훈, 이택, 김성유, 이택, 김성유 이렇게 있네요. 김용환, 최승훈, 동기들이죠. 뭐 다른 동기들이 또 있었지만 제가 사진을 다 찍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중앙에 그 1층 정문 입구입니다. 여기 커다란 마크가 있고, 이 건물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24시간, 1년 12달 365일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프롬은 그렇게 끝났고요. 이제 10월 프롬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프롬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10월 프롬을 한번 공지사항에서 한번 볼까요? 10월 15일, 원래 10월 8일이 이제 원래 두 번째 화요일인데 9일이 그 한글날이고, 이게 이렇게 묶어갖고서 이제 여행을 가는 분들, 또 행사를 갖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늦췄습니다. 10월 15일보다. 장소는 뭐 역시 동일하고요. 연세대학교 정액과 96학번인데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로 있는 이재묵 교수께서 미국 대선 어떻게 볼 것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그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11월 달에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죠. 4년 전에 그 대선 결과도 참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대선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 생각할 그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상당한 통찰을 우리 이재목 교수께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 ROTC 중앙회 5층 세미나실에 있었던 연모 포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연모 포럼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 연모 포럼 9월 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